나를 좀 세워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 참 자주 나오시네요. 여선웅 청와대 선임 행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하이라이트 뵙고 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들으셨을까요? 건너서 네. 우리 작가님들도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무리해서라도 해운대 가야 된다. 딴 데 가지 마라. 네, 어떻게 그 얘기는 잘... 네. 근데 저는 늘 그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준석 너나 말씀을 하고 잘해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몇 번 말했지만 네. 지금이야 언론이 관심을 좀 가져주는데 이준석 대표. 네, 그것도 이제 한동훈 장관 등장 이후로 짜게 식었잖아요. 곧 춥고 갈 데도 없어질 텐데 제가 김치찌개 사준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집 많아요, 상암에. 네. 준석아 김치찌개나 먹자. 이제 너도 팔릴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번에 만약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아직 네. 고민 중인데 지도부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출마거든요. 하게 되면 네. 예. 뭐 물론 전당대회 출마했지만 그건 당내 선거였고요. 음.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네 번째니까 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이준석 대표랑 같이 모셔도 됩니까? 저는 지난 8월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부터 이 네. 공개적인 대립이 시작됐는데 네. 언제든지 1대1 토론을 오케이 한다라고 네. 늘 밝혀왔는데요. 네. 이제까지는 이 전 대표 측에서 항상 피해왔어요. 네. 아. 동생에게 잡아먹히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뭐 네. 그쪽 입장은 내가 뭐 급이 되나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급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은 장해찬 최고가 네. 이준석 그 대표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스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래요?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랑 이제 당내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원래 두 분 괜찮으셨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오래된 사이죠. 그렇죠. 괜찮으셨다가 네. 8월부터 그러면 문제가 생긴 작년 8월에 이제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받고 네.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 네. 뭐 아무리 사적 관계가 있다 해도 저는 어렵게 만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몸보신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는 또 거기 방송 나가가지고 메시 그 한동훈 장관 메시 비유하시고 진행을 본인이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대본에 있는데 아니 두 번 나오더니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네. 장해찬 최고 네. 이야기 나와서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네네.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 메시 비유를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장해찬 최고나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말로 사람 이렇게 장해찬 최고와 이준석 스타일이 원래 대표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네. 그러면서 둘 다 기분 나쁘냐? 이준석 대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약간 비슷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이제 뭐 약간 정치 천재형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확 이제 뜨는 스타일. 음. 근데 이제 장해찬 최고도 작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렇게 공격하면서 딱 뜨셔가지고 약간 두 분이 약간 메시 스타일이고 한동훈 장관은 약간 막 약간 이제 약간 그 다혈질 호날두 스타일 약간 이런 거죠. 그냥.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약간 좀 그 말의 온도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장해찬 최고는 뭐 굉장히 좋아하죠. 호평하고 네, 계시고. 네. 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지역구 당선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완성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 전체 선거에 큰 힘이 될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지역구냐 비례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네,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직책보다 중요한 건 실제 국민들과 대중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지지하느냐잖아요. 설령 한동훈 장관이 아무 직책이 없다고 해도 국민의힘에 출마하는 후보는 부산, 대구, 충청, 서울, 뭐 경기, 호남에서도 한동훈 장관 제발 좀 지원 유세 와달라 할 겁니다. 이게 총선 때 그 후보들 트럭 타고 하는 거 보면 네. 되게 짜네요. 막 마이크 들고 국회의원들도 막 뭐라 하는데 네. 요즘 웬만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여기고 싫어하죠. 거기 막 동원된 사람들 아니면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인파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정말 몇 안 되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누가 그거 될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직책도 중요하지 않고 지역구냐 비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나오게 되면 전국 선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메시라는 비유를 쓴 것이고 네. 전국을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당에서 좋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 드려야죠.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지 말라는 뜻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최고위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자리 뺏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튼 한동훈 장관은 뭐 비례 나오든 지역구 나오든 그 상관없고. 형님 지금 당직 뭐 하고 있는 거 저는 있으세요? 무관. 형님 걱정이 나세요. 네. 여튼 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전체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장해찬 네. 근데 최고는 보시는 한동훈 장관이 거고. 계속 지금까지는 지역구 이야기만 나오다가 네. 며칠 전부터 장해찬 최고도 그렇고 비례 이야기가 쏠쏠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비례 저는 뭐 비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비례가 좀 더 전국 유세를 다닐 때 좀 부담감을 덜하게 해주는 방식이 뭘까? 지역일 수도 있죠. 네, 다만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김기현 체제는 계속하고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뛰어라라는 약간 그 뭐 뜻이 아닐까 뭐 그렇게 조금 바라는 시나리오 근데 아닐까 그런 어제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미심장하게 김기현 체제 곧 종료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가고 있죠. 예, 이번에는. 10월 17일에는 2주 뒤에 끝난다고 하더니 또 일주일 전에는 또 2주 뒤에 끝난다. 또 일주일 지나면 또 2주 뒤에 끝난다. 이분의 2주는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2주라 가지고 옛날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하군요. 뭐 그런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귀 기울여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래도 총선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뀔 만한 징후가 감지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합법적으로 지도부가 교체되려면 네. 비대위가 들어서려면 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표 쓰면 바로 비대위로 갑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5명 중에 사표 쓸 4명이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네. 아니면 대표 스스로 결단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럴 이유나 그럴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강서구 선거 이후에 당이 좀 수습되고 정당 지지율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뭐 내각에 있는 한동훈이나 원희룡 같은 사람들을 수혈하고 또 지금 약간 원외로 가 있지만 네.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 이런 분들과 원팀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당을 좀 일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천하용인 혹은 저 이준석 대표는 그 국민의힘 총선에 별로 이렇게 악영향 미칠 것도 없습니까? 그 천하용인이 먹는 건가요? 뭐 아니면 뭐 옷 브랜드예요? 라고 왜 많은 그래요?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나 아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과대 평가돼 있다. 물론 이준석의 인지도는 저는 인정합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다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공언한 것처럼 신당 출범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역들이 막 붙는다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실체적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지금 가능성 낮다. 김웅 의원도 안 가겠다잖아요. 아직까지는 가장 친한. 네. 그러면 현역 누가 가겠어요? 결국 공천 떨어지는 거 기다린다는 건데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천 떨어진 사람을 우수수 담는다? 이게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 그때부터는 또 명분에서 어긋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는 이준석의 어떤 인지도 개인 혼자서 돌파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약간 비슷한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래요? 이준석 신당이 한 1, 2개월 정도 계속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 등판론 이후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또 다시 지금 대구 간다는 거거든요. 네. 천하용이랑 같이 간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를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 출격한 이후에 이제 약간 영남 본진 아니면은 이쪽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뭐 신당 만들고 하려면 사실은 전국을 이제 누벼야 되는데 대구를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상황이 약간 좀 뭐 코너에 몰리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막 지역 일정 돌면서 사실은 막 사실상 뭐 도어 스태핑처럼 다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이준석 이야기가 항상 나오니까 약간 구도가 이준석 대 한동훈 구도가 됐고 여기서 또 이제 존재감이 없는 게 김기현 지도부와 민주당. 네, 민주당은 영 관심 못 받는군요. 네, 아까 두 번째 주제도 저희한테 불리한 건데 첫 번째 주제도 지금 민주당이 관심 끌만한 뭔가는 없죠. 좋은 걸로는.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좀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암컷 발언으로. 그러니까요. 그거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뭐 좀 이따 얘기 다시 네.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 역할을 지금 이준석 전 뺏기고 대표가 있는 해주는 거죠. 측면이 있고 그럼 민주당은 진짜 위기입니다. 힘드네. 네. 이게
어떤 보수 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신당이 출범되면 일반적으로는 보수 분열이라고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권 분열의 효과가 있을 수 그럴 있는 수 거예요. 있죠. 이 전 대표가 1년 내내 대통령 욕을 하고 그렇죠.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공격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이군요. 그렇죠. 사실상의 야권 분열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최근에 몇몇 언론이나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그런 리포트를 하기도 했어요. 네. 여권이 분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볼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는 당은 다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신당도 사실 야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우리 쪽 지지자들이 흔들리거나 지지하면 안 된다. 통쾌하지도 말라. 저기는 적이다. 이준석 신당은. 세뇌시키는 거. 그럼 생각보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준석 신당에 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닌데 네. 중도층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야당 느낌이 나기 때문에 특히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자본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지지층이잖아요. 그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약간 박빙 지역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저도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러면 이준석을 껴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데려가요. 데려가요. 네, 이준석 대표랑 뭐 저희 이제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결의도 안 고생을 맞아요. 우리만 할 수는 없지. 한번 데려가봐. 데려가서 고생해봐. 같이 한번 해봐. 이준석 대표 데려가면 고생을 좀 하는군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총선 일주일 전에 또 2번 가출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화해하고 해보세요. 막 이러셨으니까. 네,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따봉해주고. 민주당에는 여선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준석 대표와는 그냥 조만간 김치찌개 같이 하시는 걸로. 아니 연락 오면 언제든지 네. 제가 여기 상암에 상호를 언급하면 안 되지만 좋은데 마련해놨다.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도 있고 해서 네네. 아니 정치라는 게 네. 저랑 1년 내내 지겹도록 싸우고 있거든요. 네. 전당대회 때도 그 천하용인 제가 4명을 그냥 다 정리해버렸죠. 4명의 합산 투표율이 저보다 못 나왔으니까 이거 내기해서 이겼잖아. 내 인생 최대 성과인데 계속 이야기해야지. 네. 그랬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뭔가 타협이 안 되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도 2번, 3번 보고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건지를 알아야 상대가 괴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 민주당 젊은 국회의원들이랑도 가끔씩 뭐 저녁 자리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 정치인이 저한테 그래요. 제발 방송 나가서 우리 친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게 알려지면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장예찬이랑 밥 먹을 수 있냐라고 공격받으니까. 장예찬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현재 이준석 팬덤이 저를 이준석 팬덤. 열렬히 싫어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고위에서 저보고 패륜하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이 패륜 끝판대장이 당신 아니냐라고 받아쳤기 때문에 이재명 팬덤. 네, 그 두 팬덤이 공통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제가 이제 싶어요. 그 장해찬 최고랑 그 여름에 뭐 타다금지법 관련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손잡자, 목소리 내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욕을 또 많이 먹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여선홍이랑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누구한테 알렸더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야 장해찬이랑 같이 기자회견 사람인데 너 밥 먹으러 가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장해찬 최고가 뭐 약간 이제 막말도 있지만 약간 섞어가면서 공격을 좀 뼈아프게 좀 하고 있죠. 나는 근데 그런 암컷 같은 수위를 넘는 일을 절대 안 하잖아. 쓰레기는 약간 막말 비슷. 아니 그거는 김용민은 정치 쓰레기가 맞아요. 이거 막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적확한 표현. 네, 그거는 인간을 쓰레기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쓰레기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다. 그럼요. 네, 분리수거해야죠. 네. 분리수거해야 된다. 아주 적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발언이 이제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발언이 이제 정말 없다가 한번 툭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하던 누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이제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뭐 그분들 제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이제 뭐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사과부터 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본인이 하신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근데 아까도 오늘도 보니까 그
그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다 잘못됐다고 당연히 인정을 하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 뭐 이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약간 유도신문 들어갔는데 그것만 이제 또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과부터가 굉장히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원래는 뭐 그 징계하는데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권으로 그냥 비상징계 해가지고 바로 그냥 6개월 당원 정지했거든요. 그 6개월 때리는 게 당원에게 6개월 당원 정지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 아무것도 없어요. 당원들이나 Nothing. 당원들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뭔가 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그 파산 선고 네. 같은 걸 받은 거죠. 6개월 그래요? 동안 뭐 아니 받은 이게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6개월 있죠. 당원 정지가 되면 다음 출마가 불가능해지니까 굉장히 큰 징계인데 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네. 다음 출마 선거를 못하고. 법적으로 출마 못하게 됐기 네. 때문에 이게 탈당이나 제명이 아닌 6개월 정지는 네. 그냥 6개월 동안 어디 조용히 좀 있다 와라라는 거밖에 안 되고 조용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당원권 정지됐지만 네. 그 신분으로 막 언론 인터뷰하고 윤미향 의원 북콘서트 사회 본다고 하는데 계속 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단이 없어요. 아까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됐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뭐 갑자기 뭐 복권됐었는데 복권됐지만. 우리가 죄를 사해줬지.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네. 경고도 내리고 정치적으로 이 극단 발언과 선을 긋겠다는 네. 이제 당 대표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당원에서 제명하는 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렇게 더 심해지면. 되면 네. 이재명 대표 당신은 왜 제명 안 당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재명부터 제명하라. 왜냐하면은 암컷이 진짜 역대급 충격적 막말이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가족에게 한 욕설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부산이라서 제 친구들 다 입이 걸걸하고 사석에서 막 편한 말 많이 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걸 온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네. 태어나서 그런 욕이 있는 걸 처음 들었어요. 가끔씩 악몽을 꿔요. 내가 이걸 지우고 싶은데 너무 충격적인 욕이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이라 지워지지가 않아. 악몽에 나와 막 진짜. 또 악몽까지.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이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는 국민이 수백만일 텐데. 그래서 제명까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제명하면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 추락한 건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잘 지적했죠.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시고 당대표 한 분인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성이 내려갔다. 맞아요. 옛날 같으면 훨씬 더 세게 징계하고 뭐라 할 수 있는 일들도 야 그래도 이게 이재명보다는 덜한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무슨 강하게 좀 이렇게 반발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 네. 문제를 계속 이제 언급하면 속으로는 할수록 동의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언급하면 할수록 여기 계속 앉고 커지고 싶잖아 지금. 이거 다 상황 끝난 건데 계속 울고 먹어가지고 상황 끝난 거예요? 아니 그 예전에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거잖아요. 그 개인 간의 사적인 이야기. 그 문제. 봐봐 이게 또 내용이 길어져. 그러면 나 또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 키워드가 또 나와. 그래서 잊혀지지가 저는 않아,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답변을 무풀로 대응하자. 네. 그 얘기는 뭐 예전이라고 치고 어쨌든 이제 지금 네. 최강욱 의원 거는 이제 최근 일이니까. 근데 당에서 정리했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번에 해가지고 뭐 네. 바로 직전에 이제 뭐 토론회 공개적으로 나가는 공개적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도 불참하시고.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네. 의원들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민영배 의원, 박찬대 의원 등등이 그 네. 민주당 전문인 대화방에서 소식인데요. 네. 또 처음. 네, 신문 기사 좀 챙겨보세요.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해? 근데 뭐 당 기류는 어쨌든 최고위에서 네. 당 대표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네. 일부 목소리를 막 크게 뭐 과장되게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거 다 누가 정상적인 뭔가 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막말은 좀 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징계를 한 것이다. 그렇게 그쵸? 좀 네. 보면 되겠죠. 앞으로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인 최강욱의 사과가 선결 조건인데 네.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사과도 안 제가 했어요. 요구하겠습니다. 네. 최강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네. 네.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에게? 아니 뭐 그런 당사자나 뭐 무리를 일으킨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그쵸, 사과를 예. 해야 근데 돼요. 그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누군가를 지목해서 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도 더 문제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그분 예를 들면 그 지목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먼저 당사자에게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로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김의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는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음. 이번 발언 같은 경우도 정말 막말 그 자체 여성에 대한 비하도 문제지만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최강욱 전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직접 밝혔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된 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이 민주당 조치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인데 6개월 때리면 뭐합니까? 본인은 또 극자 진보 유튜브 나가가지고 나 이거 동물농장 비유한 건데 여성 비하 아니다. 특정인 대상으로 지목했으니 문제 없다라고 어제 최강욱 의원이 그 방송을 했더라고요. 라이브로. 그러니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 본인이 문제 없다고 방송을 했다? 네, 어제 땡땡땡 TV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좀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또 다른 분들이 뭐 사과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안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진정성도 떨어질 뿐더러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들을 사람들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까지 당해서 어떻게 할 그 도리는 뭐 도리는 없는 거죠. 없다? 네. 저는 그걸 하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점점 목소리가 잦아들어요. 아니, 주제가 너무 어려워. 제가 이거 불러서 지난주에 한 사과해라라고 네. 하면 하죠. 이재명 대표가 안 부르니까 혼을 안 내니까 안 하는 거죠. 만나는 것도 뭐 이렇게 네. 전화 한 통하면 되죠. 적절하지 전화. 않고, 네. 네. 점점 기어 들어가면 아니 어떡합니까?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 아까 여기 1라운드 주제 네. 재밌는 아 말도 이게 이런 게 표현을 총선 생각하는데 2주 전에 터졌으면 알았어요. 선거 다 말아먹는 네. 건데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여선웅 행정관이 그럼 정말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주제에서 빨리 얘기하시죠. 아니 아까 여기 뭘로 비유를 네. 축구 선수 비유해가지고 막 좀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메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저희 또 IT 출신이니까 음. 약간 이 기업에 좀 비유하면 어떨까. 아 한동훈 장관을 기업에 네. 비유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뭐 긁지 않은 복권이 뭐 이렇게 이제 아,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저희 한동훈 장관 지금 위어크 같다. 얼마 전에 파산한. 초반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저는 네. 이 선거판에 여야판에 들어오면은 네. 지금과 같은 이 법무장관 후광 뭐 지금 뭐 그 세금으로 지금 다 출장 다니면서 팬사인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네. 그야말로 언어부댐이 한동훈 장관이 될 텐데 네. 뭐가 없으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네, 위어크. 네. 아 그거 하나 생각해보면 오늘 쓰고 싶었어? 많이 해. 한동훈 장관 약간 저격으로 지금 어떻게든 몸집 불리게 좀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한동훈 장관 저격수로 이제 계속 이제 활동하고 네. 있어요. 근데 기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언론이 좀 받아줘야 아직 이제 되는데. 스포커가 약하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한동훈은 위어크다. 네, 한동훈 위어크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네.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패널 청년 네. 젊으신 패널들이 전부 다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네. 권지웅, 박성민, 네. 김용태, 김재석, 장해찬까지. 네? 여선욱만 최고위원 출신 아니야. 고위공무원 했잖아요. 이거. 근데 그 다르지. 그 나는 아예 인정받아가지고 실력으로 들어간 거고. 이게 뭐, 네. 이게 뭘 싸울 일이? 아니 진짜로 저는 최고위원이랑 비대위원은 그 실력이 없어서 아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에 있다가 저는 네. 그 청와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소카의 본부장으로 있다가 그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 기업인 출신을 처음으로 데리고 간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력으로 들어갔고 이분들은 이제 훌륭하다. 근데 이분들은 다 최고위원 출신들인데 나는 최고위원 출신 아닌데 네. 이번 주만 해도 장르만 여기도 2번 출연했다. 그렇지. 이게 뭐냐? 네. 저는 제가 이제 6개월 그 6월달에 회사 나왔거든요. 네. 5개월 만에 계속 해봐. 5개월 만에 네. 이 최고위원들 출신 젊은 패널들 다 따라잡고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아. MBC 나가고 다음 주에 KBS 나가거든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네, 저는 이제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주 1회 이상 못 나오도록 반드시 제가 그거는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이분들도 훌륭하지만 네. 저도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 자라나는 새싹의 몸부림을 네. 보니까 되게 네. 귀엽고 뿌듯하고 좋네요. 되게. 성장하는 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저격 거기 이제 최선이고. 그렇죠.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야기 나와가지고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말해주면 몸집을 불리고 이 체급이 한 번에 딱 크려면 당내에서 부조리한 인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보가 보수 때리고 보수가 진보 때리는 건 너무 흔한 클리셰고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생겨도 항상 우리 진영에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더 있어요. 그렇게 이준석을 때렸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말이 안 되고 뭔가 제가 386 부조리하고 비판하고 이런 있잖아요. 사람들을 제가 이번 주 제대로 소영길 대표 실명을 언급하면서 실명 언급하면서 누구? 소영길 이인영 아니, 대표 비판해가지고 제가 네. 이번 주에 네. 뭐 조선일보에 네. 한바닥 기사가 났어요. 한바닥 났어요. 네. 그 이야기한 그것도 제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도 돈봉투로 이미 갔고 당내 비판 좀 누구 하고 비평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니 일단은 같은 청와대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
저 임종석 비서실장 제가 그때 모시고 이랬었죠. 저 같이 겹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청와대 캐비넷에서 뭐라 들고 와서 폭로를 하면서 그렇지. 이 사람 진짜 잘못된 사람이다. 나오지 마라. 아니요, 저는 저 여기서 이제 밝히는데 예? 임종석 실장님이 이번 총선에 나오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요? 아니 저는 이번 총선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총선이 돼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총선에 나오면은 86들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론이 다 묻힐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86 중에서 임종석 실장을 가장 스마트한 운동권이라고 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네. 뜨뜻미지근해요. 총선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엄청난 거예요. 아니야. 기자회견을 한번 해. 기자회견을. 아니, 이번 총선은 안 되는데 네. 다음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면 기사가 안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소통 간에 아니야, 기자회견을 우리 해. 또 JTBC 기자 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써줘요. 근데 여선웅, 임종석 불출마 요구 이렇게. 임종석 불출마에 대한 이유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6 그냥 좀 가지 마라. 요 정도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같이 있어 보니 이런 이거 문제가 진짜 안 있다. 될 사람이더라. 같이 근무를 안 해서 같이 근무를 안 해서. 내가 겹치지 자료를 않습니다. 봤더니 겹치지 진짜 안 될 사람이더라. 아유,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정치를 은퇴하는 거는 원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번 총선은 안 된다. 이번 총선은 여선웅 대 한동훈 그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이제 크게 뜨는 거죠. 그럼요. 이재명 불출마 요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이재명의 험지 출마 요구 요새 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재명 반대요? 종로 가라 뭐 이런 거. 왜 종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네. 형 너무 캐릭터 오락가락하는 나 거야. 오락가락이 아니라 근데 저는 확실하게 잡을 사람 없어요? 아니 제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은 장해찬 최고보다도 더 지금 나와 있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엄청난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노선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 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센 수위가 어디 있어요? 정체성 바꾸자고 하는 거. 알겠는데 헤드라인으로 쓸만한 야마는 잘 안 뽑히네. 아까 한동훈 위협 많이 해보셨네. 한동훈 위협 했잖아요. 저는 한동훈 모든 위협. 초점이 약해. 어떻게 하면 야마를 뽑을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니, 좀 바로 많이 너무 배우셔야 세니까. 되겠네. 저도 막말하면은 바로 뜰 수 있죠. 나는 막말 아니야. 징계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수위가, 수위를 지키잖아. 아슬아슬한 저는 내용 수위는 높고 단어는 격식이 있고. 이 레드라인을 오가는 게 또 이 정치의 묘미 아닙니까? 선을 잘 타는 거. 그럼요. 임종석은 총선 출마 안 된다. 요 정도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센 뭐가 좀 있었으면 아니,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인기 끌려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소신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여선웅은 한동훈은 위워크, 네. 곧 망할 기업이다. 요런 까보면은 별거 없다. 까보면 별거 없다. 네, 위워크를 까봤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지금 파다 신청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부실한 네, 회사였죠. 알고 보니까. 예. 그리고 임종석은 총선 안 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86 운동권들은 코닥이다. 코닥? 코닥 망하는 회사들. 변화에 못 따라가가지고. 변화에 못 따라. 디지털 카메라 나왔는데 계속 코닥 필름 유지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386 이렇게 예. 설명을 해야 되는 비유면 어렵다.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코닥 왜? 코닥 아는 사람들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코닥 왜 망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를 해야죠. 형 너무 네. 기업 임원 정서에 아직 쩔어 있어. 아니 나는 그걸 사실은 여선은 IT 출신이다 어필하려고 아, 조금 사람들이 공감 못하겠지만 이제 밀고 있는 거죠. 코닥을 아니 이 IT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공감 못하겠지만 코닥 필름까지 붙이면 좀 날래나? 그렇게 할까요? 코닥 필름. 차라리 뭐 싸이월드다 이러면 우리가 확 와닿잖아. 싸이월드. 싸이월드 아니 싸이월드는 그냥 잊혀진 거고 코닥 필름은 이 변화를 하지 못해서 알았어요.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한동훈은 메시다. 한동훈 메시. 한동훈은 메시, 한동훈은 위어크. 한동훈. 두 개로 오늘 저희는 그냥 썸네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 두 분이 열심히 또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딴 사람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다 했어요? 네. 준비한 거 다 했습니다. 네, 네. 다 했어요. 오늘 네. 준비한 얘기가 많진 않았군요. 위어크랑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네. 제가 한동훈 저격수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 제가 그 오늘 아침에 네. 그 법무부 그 한동훈 장관 네. 출장 내역 현황 밝혀냈어요? 아니 정보 공개 청구 요청하고 뭐야. 밝히고 이야기하라고 밝히고. 요청한 것까지. 요청해가지고 발목 잡는 거죠. 지금 박지원 대표가 계속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장관 세금으로 전국 돌아다니지 마라 선거운동이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사실 제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발목을 잡으려고. 근데 전임 그걸 장관보다 지방 행보 횟수 자체는 더 적어요. 아, 이게 더 많이 다니거나 전임 장관이 안 갔던 곳을 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산업 현장 전임 장관은 아무리 가도 사진 찍어달라 하고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똑같은 데 가도 사진 찍어달라고 3시간 줄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걸 뭐라 하는 건 한 장관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줄 서달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뭐라 하는 게 되는 시민 거예요. 공격하냐?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산업 현장을 왜 갔느냐? 네. 이번 법무부의 주요 아젠다가 이민 규제 완화거든요.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지방의 농촌이나 제조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무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려고 갔다는 명확한 명분이 그게 있어요. 명분이 아니 그게 명분인데 약간 약하다. 아니 한 번 만났으면 됐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약간 만났으니까. 이 여선웅 우리 행정관님의 이런 트집 잡기나 민주당 일각의 트집 잡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게 네. 저는 되게 질척거리는 구여친 같아요. 그냥 한동훈 장관 이것도 문제 되겠는데요. 그냥 열심히 질척거리는 뭐라고? 질척거리는 구여친 질척거리는 옛날 여친. 구여친 아, 구남친 구여친. 헤어진 예. 그냥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하는 거 보고 박수 네. 쳐주고 뭔가 잘못하잖아요. 명확하게 내용적으로. 아하. 그러면 뭐라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사사건건 트집 아, 잡아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죠. 엮으려고 하고 막 아. 트집 잡는 게 오히려 좀 더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이게 전반적으로 한 장관의 기세에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제 못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님이 어제 대전 가가지고 네. 나 시간 많다, 팬사인회 시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네, 거예요. 아니 최근에 지금 가장 뉴스가 많이 소비되는 뉴스가 뭐냐면은 어떤 공무원이 그 여성 공무원이 무슨 막 그 온라인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란물 같은 거 올려가지고 굉장히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형 아니 아주 잘못된 비유인 것 아니 같아. 공무원이 지금 개인 행동 거의 해가지고 김용민급 비유인 것 같아. 이거. 왜? 이건 김용민이 또 갑자기 어디 장관이 가서 현장에서 몰려든 시민들에게 아니, 개인 그 일정으로. 사인을 그거를 해주고 저는 시간 많아요 시민분들이 더 바쁘죠라고 겸손하게 국민의 공복으로 아니.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공무원 법방이랑 비교하는 거는 거기서 개인 이 형 실망이네. 개인 사인을 받는 거라. 너무 조급해 보인다. 좋다, 진짜. 지금. 아니 좋아. 개인 사인을 받는 거라. 이거 공무원이 좋아. 네. 자기 이거 일 안 기사 하고 내줘봐봐. 한동훈 사인은 좋아. 공무원 법방이다. 여성은 좋아. 헤드라인 아니. 해줘봐봐. 이거 바로 형도 좋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야. 이게 왜 당원 조건 형도 다음 총선 치면 못 나와 이렇게 아니 되면. 이게 비유를 한 건데. 야 어디 갖다 붙일 비유가 따로 있지. 아니 한동훈 장관이 개인 일정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관은 정모직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예스. 공복이고 그 정도 되면 좋았어. 시민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 하는데 아이고. 나 아니죠. 바쁜다고 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하는 걸 딴 거에 비유하고 그래. 비판하면 몰라도 공무원 법방에 진짜 비유한 이렇게 건 진짜 싸우고 너무했다. 법방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음란 방송. 음란 방송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 공무원인데 일탈행위 한 거지.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시지. 아니,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니까. 네. 아니,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MC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공무원 행복합니다. 법방이에요, 그게? 거기에 아니, 비유될 만한 뭐라고 거예요? 하든 나 아니 너무- 나 공무원 너무 좋아. 법방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네. 그 공무원처럼 그 공무원이 네. 자기 업무 안 하고 다른 것 하는 게 문제다. 아니 비유는 이거야. 그래도 비유에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좋아. 이게 뭐 비유야? 쓰레기보다 낫지. 이거는 암컷 수준의 막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BJ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는 말하는 거잖아, 앵커님 지금. 말하고 아니 나는 네. 공무원이 자기 업무 안 하고 네. 다른 짓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한동훈 비유를 장관이 하필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그러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공무원이랑 똑같은 수준의 잘못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아니, 거지. 자기 일 안 하고 딴 거 했다. 정치는 표현의 예술이기 다른 때문에 거 안 하고 다른 거 내용이 했다. 똑같아도 어떤 단어나 어떤 비유로 표현하느냐가 아니 중요한 이게 거예요. 어떻게 막말이야? 좋습니다. 야, 이거 막판에 뜨겁게 한번 붙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마치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처럼 그렇죠. 한동훈 장관도 그 공무원 7급 공무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아니 하여튼 다른 것 한 것처럼 네. 공무원이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라. 여선웅 아니, 그냥 크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만약에 기사로 나가면 네. 솔직히 말해서 선웅이 형이 발언이라서 크게 기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민주당의 민영배나 김남국이 이 발언을 했으면 네. 바로 또 징계가 열려요. 끝났다? 진짜로. 아니 근데 형이 해서 다행이야. 그래 여기서 묻힐 네. 거야. 다행이야 형이 해서.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자분들이 지금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아니 근데 있을 것 그 제 같은데. 워딩을 잘 써주세요. 제가 법방 저는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 음란 방송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당 방송을 한 것처럼 그거는 뭐 다 녹화된 게 있으니까요. 네, 예. 네. 네. 공무원이 딴짓하면 안 된다. 예시가 그랬다는 거. 예시죠 네, 예시 네. 비유가 아니라. 네. 그 예시에 대해서
한번 JTBC 헤드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의원님 뉴요크 대신 또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메뉴 뭐 좋아하시죠? 제가 밥 한 번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6개월 오늘 징계 봅니다. 6개월 6개월 당원권 징계. 정지. 당원권 네. 정지. 네, 네. 네. 그러면 총선 못 나가는 못 거예요? 나가요. 장해찬 최고가 공격해주면은 네. 뭐 뜨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계셨으면 네. 페북에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아니 해줘. 충격이다 아니 할 텐데 장해찬 최고가 페북에 한번 해줘. 여선웅이 오늘 한번 해줘. 뭘 해줘? 뭘 아니 이 이야기를 네. 근데 똑같이 하면 똑같은 급으로 한번 해. 그렇게까지 또 공격을 내가 해주면은 형을 키워줘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자,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마 JTBC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쯤 되면 네. 기사들이 네. 이건 기사가 근데 얼마 안 나도 굴욕이야. 이 정도 말을 근데 했는데. 기사가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기사 솔직히. 나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표현을 네. 저는 공무원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이 네. 단어를 뭐로 쓰느냐. 그러니까 네. 내가 한동훈인가 그 뭐 이렇게 단어로 막 무슨 이렇게 약간 엮었어요. 아니 이따 엮었는데 다시 봐, 다시 보게 해봐. 엮었는데. 엮었어. 장해찬 최고한테 한번 말리는 건가? 또 약간 이렇게? 조금 말린 것 같으세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한번 써달라. 네, 페북에 한번 써달라. 여선웅 이런 막말했다.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쯤 되면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결판이 나겠죠. 네, 오늘 여선웅 행정관님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네,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네. 그걸 또 이렇게 거기서 잡아내셨어요. 그럼요. 네. 네. 자, 과연 누구의 감이 맞을지 저희는 내일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